네, 퀀트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퀀트 아이디어는 어떤 건가요? 예, 퀀트 아이디어는 지지난주 있었던 시장의 빅이벤트 QE와 관련된 종목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QE와 관련된 종목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과연 QE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QE의 효과에 대해서 참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지난 간밤에는 또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QE3 효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QE3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QE의 효과가 과거 1차나 2차 QE보다 못할 거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주요국들의 PMI 지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의 이익 자체도 최근에 QE 정책 발표 이후에도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QE2 당시에 QE1 때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는 어떤 학습 효과, 그리고 네. 이번 QE 자체는 발표된 시점 자체가 코스피 지수의 레벨로만 보면 과거 때보다 코스피 지수 레벨이 가장 높다는 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E의 효과, 그리고 QE에 따른 시장의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인데요.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한국 시장의 12개월 선행 PER은 8.5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00년 이후의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과거 QE1이나 QE2를 발표했던 시점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입니다. PBR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PBR 기준으로는 현재 한국 시장의 PBR이 1.2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QE1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QE2 때보다는 또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 QE1과 2가 발표됐을 때도 시장의 흐름을 보면 먼저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어떤 위험 선호에 대한 그 개선이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지수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것은 지수 상승의 후행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슷한 밸류에이션의 확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역시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는 그 지지난주 QE 발표 말고도 환율과 관련된 주요한 뉴스가 두 개 더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S&P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을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 BOJ가 미국에 이어서 양적 완화 정책에 동참을 하면서 엔화 약세 기대가 또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화 강세 기대로 연결이 돼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화 강세 부분은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분과 그리고 환율 강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QE 효과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만 보면은 2000선이라는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만큼 좀 높은 수준에 와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QE1과 QE2 때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워낙 강세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번 QE3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2차 양적 완화와 또 비교를 했을 때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QE 효과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과거 QE1과 QE2 때 어떤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 QE 때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를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표는 과거 QE1과 QE2 당시에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을 정리를 한 표입니다. QE1보다는 QE2 당시가 현재 상황과 더 유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QE2 때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를 표에서 보시면 조선이나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건설, 증권, 화학, 반도체 같은 업종들이 주로 올랐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 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QE2로 케이스를 한정해서 보면 당시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낮고 베타가 높은 업종들이 당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QE1과 QE2 때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지 좀 업종별로 지수를 쭉 확인을 해서 봤는데 섹터별로 등락률을 따져본다면 또 어떻습니까? 예, 업종별로 과거에 QE2 당시에 많이 올랐던 건설이나 조선, 그리고 증권이나 반도체, 화학 같은 업종들은 당시 QE2가 발표됐던 201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PBR 기준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리고 베타가 높은 업종들이었는데요. 네. 팩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종목 선정을 위한 팩터 면에서도 이러한 요건들이 비슷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 역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베타가 낮은 종목보다는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QE 발표 직후에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비싼 종목들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단순하게 그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봤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타가 높은 종목군과 베타가 낮은 종목군을 나누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BR이 낮은 종목들과 PBR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PER이 낮은 종목들과 PER이 높은 종목들로 나눠서 과거의 QE1과 QE2 발표 이후에 종목별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베타가 낮은 종목들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ER이나 PBR이 낮은 종목들이 반대로 높은 종목들보다 특히 QE 발표 이후 한 대략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 상당히 퍼포먼스를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베타 조건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종목 선택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E1 때와 QE2 때를 기준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높은 베타의 업종군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결론은 QE 이후에 베타가 높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시뮬레이션에서도 베타와 밸류에이션 조건을 조합한 종목군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베타가 높고 PBR이 낮은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베타가 높고 PER이 낮은 종목들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뽑게 되면 업종별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산업재 업종, 그러니까 조선이나 건설들 주요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산업재와 함께 금융업종들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업종의 대표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의 우리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PBR이 낮고 베타가 높은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종목들입니다. 은행과 조선을 제외하고 보면 건설이나 운송 업종들 종목들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건설의 GS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운송의 한진해운이나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나 베타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컨셉과 부합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도 쭉 올려주셨는데 이 자료가 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쭉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